런던 원룸 월세가 170만 원. 예, 그다음에 미친 뉴욕 물가 원룸 월세가 546만 원. 리스본에서 방 하나짜리 원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1,350유로, 약 190만 원. 서민주택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간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자, 3대 서민주택으로 불리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인허가 실적이 작년 대비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불거진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과 또 건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서민주택 공급이 외환 위기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시기에 시장에서는 또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지 정창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서울의 서민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뭐 다가구,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금 서민주택이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요, 2020년도에 1만 1000가구, 22년도에 7,800가구였는데 2023년도에요, 지금 1,910가구입니다. 어때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인허가 건수가요, 75% 급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인허가 물량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난 동기 대비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감소폭에 비해서 이 서민주택일수록 이 공급에 대한 하락폭이 크잖아요. 인허가를 받아야지 공급이 될 건데 지금 인허가가 지금 대폭 지금 감소를 했으니까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에 인허가가 9,892실이 공급이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500실. 거의 한 3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만큼 지금 대표적인 서민주택들이 지금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공급자 측면에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면 사업비 부담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도 높고 원자재가 올라버리니까. 자,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현장같이 큰 현장에 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면은 금리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금리는 대규모 현장에 비해서 이제 조달 금리는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지금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상태에서, 또 우리가 부동산에서 우리가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아파트 100세대 짓는 거랑 아파트 1000세대 짓는 거랑 어때요? 예, 평당 공사비가 똑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평당 공사비는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서민주택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이 평당 공사비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규모 현장에 비해서 공사비에 대한 증가폭이 상당히 지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안 해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허가를 안 내버리는 겁니다. 땅도 안 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전세 사기, 빌라왕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들이 상당히 많이 유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이거는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빌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려면 공시가격이 126% 안에 들어와야, 임대차 보증금이 들어와야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하거든요.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한데 공시가격 자체가 우리가 시세를 전혀 반영을 못 해준다라는 거죠. 즉 뭐냐? 이거는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정해주잖아요. 그건 정부가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가격 결정권은 지금 정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도요, 물건에 대한 가격을 잡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를 해서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가격을 통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남아요. 왜? 가격을 통제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공급이 안 되죠. 수요자는 그대로인데 시장에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정책 자체가 나중에는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이거나. 그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제적인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한다라는 거죠. 예, 규제만 하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구이후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보면 수요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이 어디냐 이거죠.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는 민간에서 대부분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으면 민간에서 과연 이익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 누가 공급을 하겠냐 이거죠. 근데 이런 서민주택일수록 그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서민주택 공급 급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서민주택이라는 거는요, 도심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주거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잖아요. 예, 도심에 우리가 거주하시는 분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인 계층들도 있고,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각 소득 수준에 맞게 여러 유형의 주택들이 고르게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다세대라든가 도시형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아파트보다 싸잖아요. 아파트보다 싸니까 도심권에 아파트로 가기 전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서민주택들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서울에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로 가기에는 점점점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회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서민주택이 공급이 감소가 되면 필연적으로 주거비용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일수록 생활비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이 주거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 살림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시켜줄 거거든요. 예, 규제도 완화해주고요. 자, 그러면 서울 도심권의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비사업밖에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뭐가 있습니까? 낡은 주택들이 있죠. 그렇죠?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지금 서민주택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강남에 있는 재건축도 매매가는 비싸지만 임대가는 낮다고요. 왜? 낡았으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돼버리면 이런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되는 거죠. 다 그러고 새 아파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이 된다? 그럼 서민주택이 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뜩이나 지금 공급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지금 저층 주거지역 앞으로 재개발 엄청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도시형을 생각할 때 공급하려면 어떤 데다 공급합니까? 그냥 저층 주거지역에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저층 주거지역이 개발이 돼버리면 이런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어떻게 보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땅도 이제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민에 대한 주거 비용은 상당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간단한 거거든요. 수요를 활성화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이익이 되니까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서민주택들이 드라마틱하게 아마 감소를 할 겁니다. 주거비용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 소액이라도 서울 도심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서울에 살기 위해서, 서울 도심 내에 머무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신문에 지금 헤드라인만 따온 겁니다. 신촌 대학가 원룸 75만 원, 방학인데도 빈방이 없고요. 런던 원룸 월세가 170만 원, 중산층도 세입자로 밀려나. 예, 그다음에 미친 뉴욕 물가 원룸 월세가 546만 원. 리스본에서 방 하나짜리 원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1,350유로, 약 190만 원. 파리 3구의 14제곱미터 4평짜리 월세 92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입니다. 서민주택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간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